지난 주말 쏟아진 폭우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12개 사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계종은 충남에서 5곳, 전북에서 2곳, 경북에서 4곳 등 전통사찰 12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안내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불교식 장례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는 BTN 붓답의 대표 신행단체 연불봉사회가 7기 30여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수료를 증명한 성우대종사는 복 짓는 일 가운데 제일 큰 복을 짓는 일이라며 연불봉사단에 기대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 불광사가 오랜 내홍을 딛고 제도약을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불광사 신임 주지로 취임한 동명스님이 기도와 법회, 교육 등 신행과 전법 활동을 재개하고 불광사를 화합의 장으로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불자들이 소통하고 신행을 함께할 거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와 영동생활불교실천대학이 10년 동안 원력을 모아 연합회관을 개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충청도와 경북 지역을 비롯해 시간당 72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전국에서 인면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계종은 합동 대응팀을 통해 전국 사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충청도와 경상북도, 전라도 등에서 10여 사찰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급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국 사찰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조계종도 전국 교구 본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긴급 조사하고 전통 사찰은 충남에서 5건, 전북에서 2건, 전남 1건, 경북 4건, 일반 사찰은 충북에서 1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충남 공주 마곡사는 수목이 전도돼 출입구가 막히고 응진전과 명부전의 기와가 일부 탈락됐습니다.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논산 추모공원 산사태 인근에 위치한 쌍계사는 진입로 수목이 전도돼 한때 고립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사찰이나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배수로 작업 먼저 좀 해놓고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고 했죠. 작은 사찰들은 외길인데 그 들어오는 진입로가 뭐 산사태로 막히거나 또는 뭐 길이 유실되거나 할 때는 고립이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뭐 이제 사찰 내 뭐 쌀이나 물은 있지만 또 뭐 구급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또 준비를 또 해놔야 될 것 같고, 전기가 끊어지면 요즘에는 그 통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논산 관촉사는 토사가 덮쳐 주차장이 일부 침수됐습니다. 서산 문수사는 법당의 기와가 탈락되고 파손됐으며 천안 광덕사와 성불사는 토사로 수목이 전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서고사 대웅전 후면의 수목이 전도됐고 장수 영월암도 나무가 쓰러져 법당의 기와가 파손됐습니다. 전남 순천 서남사는 해천당의 기와가 떨어져 나가고 무우전 담장이 붕괴됐습니다.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는 마을 입구에 도로가 유실되고 경내로 토사가 유입됐으며 명봉사는 산신각 옆 주차장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미리 배수로 정비 및 잡초 제거를 했으며 그 준비한 데 비해서도 피해가 이렇게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비가 많이 땅에 머금고 있는 관계로 석축이나 제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접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배수로에 대한 이제 나무나 그런 거에 걸린 거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경 대승사도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돼 도로가 침하됐으며 암자 진입로도 유실됐습니다. 김용사는 토사 유입으로 단수와 수목 전도가 발생했습니다.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 충북 음성 수정사도 폭우로 축대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에서 10여 사찰이 진입로 유실, 수목 전도, 기와 탈락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실시간 모니터링, 피해 현황 공유를 지속하는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사찰과 복구 지원 방향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안내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불교식 장례의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는 BTN 붓답의 대표 신행단체 연불봉사회가 7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장례 포교사로 사명감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가족과 지인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BTN 붓답의 연불봉사회. 생의 마지막을 맞은 불자들의 아름다운 회양을 도울 봉사자 32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BTN 붓답회가 어제 연불봉사회 7기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회주 성우대종사는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며 장례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불 하실 때 따뜻한 마음, 밝은 마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해드린다 그러면 그 연가는 사막도로 가지 않고 분명히 이고등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복 짓는 일 가운데 제일 큰 복 짓는 일이 바로 연불 봉사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정말 연불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7기 수료생들은 5월부터 12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목탁 의례와 조가제창, 장례의식 등 불교식 장례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연불봉사의 지도법사 도영 스님과 무관 스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염주를 채워주며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축하했습니다. 2016년 9월 영가와 유족들 마음에 연불로 평안을 주기 위해 결성된 BTN 연불봉사회는 지금까지 260명의 회원을 배출하며 불교식 상장례 문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9일 국립의료원에서 처음 시작한 연불봉사는 현재까지 500여 회에 달합니다. 연불봉사 교육을 수료하면 각 팀별이 있습니다. 월요일 팀부터 상습팀까지 7팀이 있는데요. 연불봉사 요청이 오면 그 팀 내에 나가서 같이 연불봉사를 하는데 연봉사 할 때마다 보통 10분에서 12분의 봉사가 나가고요. 장소와 시간과 구애 없이 항상 저희들 필요로 하는 것에 연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은 부처님 법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BTN 붓답의 연불봉사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는 열심히 해서 내가 마음에 담고선 그거를 현업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서 상시 주말팀으로 갔기 때문에 저에 대한 많은 시간을 내서 경험도 많이 하고 가시는 분들 영가님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받은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신행활동을 통해 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안과 평안을 전하고 불교식 상장례 정착과 저변화에 기여하며 신행단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오랜 내홍을 겪었던 서울 불광사가 신임 주지 동명스님 취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동명스님이 전법과 신행활동을 재개하고 화합을 통해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신행 중심지로 불광사가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사부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도심 속 전법도량 불광사. 불광사는 1974년 불광회를 창립한 광덕 스님이 반야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밝게 하고 우리와 사회의 광명화를 도모한다는 기치 아래 1982년 창건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불광사 신임 주지로 취임한 동명 스님이 광덕 스님의 불광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실추됐던 명예를 되찾고 다시 불광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불광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명 스님은 앞으로 불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3가지로 기도, 법회, 교육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원력이 분명해야 한다며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기도하는 불자들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신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는 사찰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법회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청년법회를 재개하고 가정법회, 경찰청법회, 구치소법회 등 외부 법회도 활성화해 도심포교 사찰로서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진행하지 못했던 교육 부문도 9월에 다시 시작해 금강경 강의, 기도명상, 불교영화 이야기 등을 개설할 계획으로 내년 3월 불교대학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불광사에서 참회와 성찰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담아 1080일 기도를 봉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불광의 조력을 믿습니다. 생전에 광자 덕자 큰 스님께서는 불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바르게 추진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조금의 사심도 없고 오직 불광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공심만 있다면 1080일 기도를 통해 불광 화합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08일의 참회를 10차례 이어가는 1080일 기도는 오는 22일부터 2026년 7월 5일까지 불광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동명스님도 기도에 매일 동참해 얼룩진 불광의 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우리 불광사 운영을 어떤 것을 임하든 불사를 하든 교육을 하든 법회를 진행하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신임주지 동명스님 취임으로 불광사가 내홍을 딛고 지역 중심 신행사찰로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불자들이 소통하고 신행을 함께할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군 불교 신도연합회와 영동생활불교실천대학이 신도연합회관을 개관했는데요. 10년 동안 세운 지역 불자들의 기도 원력이 결실을 맺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불자들의 거점 신행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와 영동생활불교실천대학이 지난 15일 불교신도연합회관을 개관했습니다. 영동생활불교실천대학 학장 종림 스님은 회관 마련에 힘을 보탠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불자들 공동체 실현에 더욱 용맹정진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 불교회관은 여기 모인 영동군 불자들이 10년 동안 기도와 수련의 결실로서 이루어진 불사입니다. 또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불자들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불자들의 노년을 대비하고 젊은 불자들에게 우리들의 이 실행 체계를 무리 없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는 2014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봉행하며 기금을 마련하는 등 스님과 신도들이 10여 년 동안 모은 정성의 결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종림 스님은 2015년 영동생활불교실천대학을 개설해 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포교사를 배출하는 등 지역 불교 발전에 공헌도 해왔습니다. 지역 관계자도 영동군 불자들의 신행 거점 탄생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에 들여온 어두운 곳을 밝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불교 회관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불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장 인경스님은 불교대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친필 족자를 선물하고 불교회관 건립 노고 치어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불교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국 정토와 만민의 평화 공명을 이루도록 건설하는 것이며 자타가 성불토록 염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동불교신도회관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지역 신행 활동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점 역할과 함께 지역 불자들의 소통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와 종림스님은 각각 쌀 10kg 200포와
100만 원 사랑의 성금을 영동군 희망복지지원단에 기탁하며 자비의 실천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제15회 계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 한마음요전의 종교교육 교재로서의 활용 방안, 일본 정토종의 보리심관 등에 대한 주제들이 발표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 수행의 중심을 잡아주는 한마음선언의 한마음요전이 종교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의 15번째 계절 발표회에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김은영 교수는 한마음선언의 한마음요전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마음요전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목표 설정, 경험의 제공 등은 후학들이 제시하고 있다며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음요전이 대행선사의 학습 경험인 동시에 교수자로서의 경험을 함의해 그 자체만으로도 수란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결집의 단계를 거쳐서 요전이 발행되었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요전이 이 선사의 가르침을 전달하면서도 이 한마음선언이 대중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 명확히 밝혀져 있구나라고 봤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발표에 대해 한마음요전이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스님께서 늘 교재를 만들어서 어린애들부터 이거를 볼 수 있게 만들라고 늘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이 요전을 가지고 우리 가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마음요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어진 발표에서 여수 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장 버부 스님은 일본 정토종 종조 호넨의 보리심관을 소개했습니다. 버부 스님은 호넨의 선택본원 연불집 등의 저서를 통해 그의 보리심에 대해 살폈고 정토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원생심이 정토심의 보리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호넨은 연불이야말로 왕생의 길이라며 모두가 범부임을 알고 칭명 연불하면 보리심을 길러낼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넨은 보리심을 불도 전제로서 보지 않습니다. 왕생행에 한해서 말하자면 선취된 연불에 비해서 선사된 재행의 여러 가지 선행의 하나로서 포함시킵니다. 대행선연구원 15회 계절 발표회는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장 해안 스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대행선연구원장 해선 스님은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며 우중에도 발표에 참가해준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가 많이 배웠다 해서 내 아상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 해서 내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지식이 지혜로 변해서 모두들 행복하고 한마음선언의 활동에 석학들의 연구가 더해지며 또 다른 포교의 길을 읽어내고 새로운 인재불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광주 전남 종교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종교인 평화회의 회장 도성스님 등 각 종교계 대표들은 어제 광주 YMCA 강당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도성스님은 정부가 세계인의 목숨을 담보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광주 종교인 평화회의를 비롯한 광주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5.18 민주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연대한 종교환경회의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 첫 문단에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표기돼 있다며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5월 25일 환경연합운동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부실한 IAEA 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할 게 아니라 국민 안전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보관하고 있는 여주 주어사지 해운대사 의징비가 불법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한국 불교계가 동남아 지원을 통해 민간 외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보관하고 있는 여주 주어사지 해운대사 의징비의 이윤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사 의징비는 1638년 5월경 수견 천심스님이 은사인 해운대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인데요. 최근 한 옥션에 출품된 근대 가톨릭 활동자료 수집과 남상철 씨의 소장 자료 가운데 주어사를 답사하며 촬영한 해운대사 의징비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남 씨는 여주군 주어사 절터 아래에 있는 석비 1962년 2월 촬영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폐사된 주어사의 입구에 석비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설명입니다. 이 해운대사비는 1970년대 가톨릭계에 의해 반출돼 절두산 성지로 불리는 서울 양화진 성당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재 비석은 커다란 십자가와 성모상 등 가톨릭계 인물 동상이 있는 이질적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01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공문을 발송해 동의 없이 반출된 해운대사 의징비 환수를 요구했지만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상적인 취득으로 환수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동남아 11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불교 국가인 동남아시아까지 전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방 기간 만남 동남아 불자들은 불교를 하나의 의식이나 전통으로 여겨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수적인 상좌부 불교 교단의 영향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교단이 학문과 의식에 초점을 맞춰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동남아 불자들에게 연기, 무상, 사성제 등 근본 교리를 설파할 책을 집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남아가 지금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지만 앞으로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며 한국 불교계가 동남아 지원을 통해 민간 외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 피해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기습폭우에 사찰과 문화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기를 내고 비상시를 대비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